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저번 주에 이어서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에 하시는 분도 있고 벼락치기로 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여하튼 이번 강의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 강의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기 전에 저번 주차 아니죠. 사실은 저번 주차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번 시차죠. 저번 시에 했던 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해요. 또 그 얘기 또 해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잊지 않죠. 그죠? 화학 기초로서 저번 시차에는 원자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원자. 그러니까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예. 그 원자 안에서 구성하고 있는 것이 있죠.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바깥에 뭐가 돌고 있었죠? 네, 그렇죠. 전자가 돌고 있었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듣고만 계시지 말고요. 대답을 혼자서 중얼중얼 해보세요. 그 원소 주기율표가 있었죠. 원소 주기율표를 보시면 짐작하시겠지만 무엇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전자의 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전자의 수에 따라서 얘들이 차례차례 이렇게 놔준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비슷한 것끼리 패밀리를 갖다 족이라고 그러면은 18쪽, 18쪽에 있는 원소들은 전부 다 비슷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얘들은 안정한 화합물이에요. 왜 안전하다고 그랬죠? 제일 바깥에 있는 궤도에 8개의 전자를 갖다가 모두 다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옥텟 구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얘네들 중에서 그 태생적으로 8개에서 모자라는 것과 8개에 비해서 남는 거 그러니까 여하튼 그 8개를 못 채우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갖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딱 하나 떼어서 버려서 옥텟으로 만족하는 놈과 하나를 받아서 만족하는 놈과 그래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그렇게 돼서 얘들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끼리 정전기적으로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말이 좀 이상했나? 여하튼 정전기적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의 강의 내용은 여기에 이어서 공유 결합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공유 결합. 공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유. 탤런트 이름 말고요. 무엇을 공유하다. 영어로 share라고 얘기를 하죠. 네. share하다. 네. 그것은 나눠 갖다는 뜻이죠. 나눠 갖다. 아니면 나눠서 서로 소유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목적어를 오늘 생각을 해볼 겁니다. 목적어가 과연 무엇일까? 이미 아시겠지만 전자죠. 전자를 갖다가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얘네들은 이제 나 전자 떼어내고 뭐 붙이고 이런 거 괴로워. 그러니까 없는 상태에서 없는 얘들끼리 서로 공유하자. 이런 것이 공유결합이에요. 벌써 강의 다 끝났네. 그럼 공유결합하고 또 이제 이온결합을 한번 비교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소결합. 드디어 오늘의 백미죠. 수소결합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수소결합 얘기를 하려면요. 극성과 비극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극성과 비극성이 왜 일어나는지 이것도 또 누구 때문일까? 전자 얘기예요. 전자. 전자가 비공유 전자쌍이냐 아니면 공유 전자쌍이냐.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으면 극성 분자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알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다음 단원의 수분과 직접적인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 잘 들으시고요. 네, 굿럭입니다. 그전 슬라이드와 이어서 그전 슬라이드에서 뭘 했었죠? 우리가 이온 결합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 결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어서 붙여서 얘기하면은 너무나 길어서 제가 일부러 잘랐어요. 역시 이제 제 강의의 일종의 사인입니다. 네, 제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온 결합까지 다 했으니까 이번에 한번 공유 결합을 얘기해 보죠.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원자 사이의 전자쌍을 공유하여 이루어지는 공유하여, 네, 무엇을 공유하여, 무엇을 서로 함께 나눈다는 뜻이죠. 네, 서로 나누다, 나눠 갖다, 네, 영어로 shar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유에서 이루어지는 화학 결합을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이 나오는데, 공유 전자쌍은 서로 공유하는 전자쌍입니다. 쌍. 전자수가 아니라. 그래서 한 쌍은 두 개죠. 네. 비공유 전자쌍은 역시 마찬가지로 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한 원자에만 속해 있는, 잘못 썼네요. 속해 있는 전자쌍을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네, 왼쪽에 지금 하나, 오른쪽에 하나. 지금 원래 두 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만들어져. 하나씩 부족하죠. 그러니까, 좋아. 그럼 부족한 얘들끼리 서로 만나서, 하나하나씩 서로 공유하게 되면, 얘도 두 개 맞춰지고, 쟤도 두 개 맞춰지죠. 서로 윈윈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자를 같이 서로 공유를 해서 결합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공유 전자쌍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루이스 전자 점식이 있는데, 예, 지금 리튬 같은 경우는 최외곽에 몇 개 있죠? 하나 있죠, 예. 그 다음에 두 개 있죠. 쟤는 네, 세 개 있죠. 얘는 네 개 있죠. 네, 질소는 다섯 개가 있죠. 그리고 산소는 최외곽에 여섯 개가 있죠. 그리고 플로른 일곱 개가 있죠. 그리고 네온은 이렇게 8개가 있죠. 그렇게 해서 루이스 전자 점식에서는 이렇게 바깥에 점을 찍어서 전자가 몇 개 있는지, 최외곽에 몇 개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두 개의 그러한 원자들이 만나서 공유되어져서 되는 결합을 한번 보시게 되면 1쪽 원소이고, 그 다음에 F 같은 경우는 17쪽이니까 맨 최외곽이 7개가 있죠. 그러니까 1쪽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가 하나가 부족하죠. 그리고 F 같은 경우에는 몇 개가 부족해요. 네, 얘도 하나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하나하나씩만 서로 결합을 해갖고 공유를 하면은 서로 만족하겠죠. 지금 O 같은 경우에는 최외곽이 6개가 있죠. 그 다음에 산소는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수소는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수소가 두 개가 산소와 달라붙게 되면 서로 간에 만족한 그런 분자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질소 같은 경우는 5개가 있으니까 수소 3개가 와서 달라붙어주면 8개 서로 간에 만족시켜주고 수소도 하나씩 하나씩 만족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탄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4개 있죠. 수소 4개가 달라붙어서 서로 만족하고 있죠. 네. 이와 같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같이 채워주면서 상부상조하는 것을 공유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공유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작대기로 표시를 해서 결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그 선 안에는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공유돼서 두 개씩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제 구조식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이제 잘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 하나에는 전자 두 개가 붙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소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달라붙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는 지금 체외가 6개 있고 6개 있습니다. 그러면 12개죠? 그러면 이게 좀, 쟤는 두 개 부족하고, 쟤도 두 개가 부족한데, 서로 붙게 되면, 네, 그렇죠. 같이 서로 두 개씩 교환을 하면 되겠네요. 네, 쟤도 그럼 8개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8개가 되니까 서로 만족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줄로 표시하면 두 개의 줄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것을 이중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중결합은 아주 나중에도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이중결합은 저렇게 해서 전자와 전자가 만나서 결합이 됐구나. 네. 그다음 질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3개를 공유하면 됩니다. 3개씩을 서로 공유를 하면 되니까 이것은 삼중결합으로 나타나겠죠. 질소가 2개 붙으면.
자, 그러면은 이 구조식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전자 점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맨 위에 있는 그 비공유 전자쌍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개씩 돼 있는 것은 선 하나로 표시를 하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구조식은 저렇게 나타나죠. 저 NH3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암모니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구조식이 나오더라도 이 구조식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시인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런 것은 잘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 아주 낯설지가 않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을 얘기했고요. 지금 여기 이 슬라이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분자들의 특성을 나타납니다. 이것은 책에는 없어요. 그냥 제가 다른 책에서 본 것을 그냥 슬라이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 거니까 한번 그냥 참고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소결합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수소결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첫 단원에 들어갈 때 물에 들어갈 때 수소결합이 나오므로 수소결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H2O를 한번 보도록 하죠. H2O가 물이죠. 물은 즉 산소 하나하고 수소가 두 개가 달라붙었죠. 산소 같은 경우에는 체외각에 전자가 몇 개 있죠? 6개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8개를 만들려면 전자가 몇 개 필요하죠? 2개가 필요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소는 전자 하나씩 있으니까 수소가 몇 개 달라붙으면 구조가 만족이 되죠? 2개가 붙으면 만족되겠죠. 한 개씩 필요한 애들이 2개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만족하겠죠. 그래서 H가 2개가 산소 하나와 달라붙게 되면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H에서 전자 하나씩, 그 다음에 산소에서 전자 6개, 그 중에서 하나하나씩을 수소하고 같이 나눠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서로 만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유 전자쌍은 몇 개 있죠, 지금? 한번 세워볼까요? 자, 공유 전자쌍 한번 같이 볼까요? 네, 그거죠. 네, 하나, 둘, 네, 2개 있어요. 네. 그러면 똑같은 질문으로 비공유 전자쌍은 과연 몇 개 있을까요? 저기 하나, 둘, 네, 역시 2개가 있습니다. 자, 이 외롭게 놀고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은 뭐 산소가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자기네들도 뭔가 허전하니까 자꾸 괴롭힙니다. 누구를 괴롭히냐? 힘 약한 수소를 괴롭혀요. 그래서 수소를 자꾸 잡아당기려고 해요. 원래 덩치를 보면 산소가 저만하고 수소가 아주 작거든요. 근데 수소가 힘이 없는 수소는 자꾸 산소한테 끌려가려고 그래요. 전자를 자꾸 떼어가려고 그래요. 산소가 자기 하나씩 공유하기로 했는데 덩치가 더 많이 더 크니까 힘이 세니까 막 수소한테 협박을 하는 거죠. 네, 전자 달라고. 그러니까 수소는 자꾸 전자를 뺏길 것 같고 산소는 자꾸 전자를 얻을 것 같아요. 그럼 전자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자를 전자가 뺏겨진다. 뺏겨진다 말이 되나? 뺏겨진다. 뺏기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것은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전자가 없어지니까 플러스로 되겠죠. 네. 그래서 물은 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서로 중성임에도 불구하고 산소는 마치 마이너스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수소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물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는 것은 아닌데 산소는 마치 마이너스 같이 행동하고 수소는 마치 플러스 같이 행동을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 다시 물 구조를 그렸습니다. 자, 얘는 저 산소는 자꾸 마이너스 같이 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델타 표시를 하고 수소는 플러스 델타 표시를 합니다. 차지란 뜻인데 이것을 갖다가 뭐 마이너스 이온, 플러스 이온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같이, 플러스 같이 그런 뜻입니다.
자, 역시 옆에 또 다른 물 분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마이너스 차지, 플러스 차지 이렇게 서로 또 돼 있고 또 옆에 물 분자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차지 또 플러스 차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 마이너스 같이 움직이고 플러스 같이 움직이는 놈들끼리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당기겠죠. 네, 서로 인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아주 약한 힘이 작용하는데 이와 같이 극성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즉 플러스 같이 움직이는 놈, 마이너스 같이 움직이는 놈, 그런 얘들끼리 서로 아주 약하게 당기는 그러한 힘을 바로 수소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수소가 참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수소가 아주 많이 참여를 합니다. 예, 이런 것을 수소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아주 약한 힘이지만 굉장히 그 물 분자가 떼거지로 있기 때문에 얘들 서로 붙었다 떨어졌다를 갖다 굉장히 짧은 순간에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었을 땐 얘네들이 굉장히 힘이 센 것처럼 느껴지죠. 물이 힘이 세다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물이 흘러가죠. 바다에 물이 고여 있죠. 그리고 우리 물을 갖다 따를 때 물이 같이 쭉 하고 내려오죠. 이게 다 바로 무엇 때문에 그래요? 수소결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 이와 같이 해서 이제 우리 화학결합을 갖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원소에 대해서 먼저는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소 안에는 전자와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다. 아까 얘기를 한 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화학결합에는 뭐가 있다? 지금 오늘 얘기한 것은 이온결합, 그 다음에 공유결합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소결합 얘기를 했죠. 자, 강의가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강의를 갖다가 한 번 보고 볼 것이 아니고 계속 이제 여러 번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나눠드리는 슬라이드 그 위에다가 제가 지금 강의한 것처럼 옆에다 한번 그려보시면서 제가 말하는 거 흉내를 내면서 한번 자꾸 읽어보시고 따라하시면은 굉장히 외우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외우는 것보다는 뭐예요?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이해를 잘 하시면 이제 챕터 1의 그 수분에 들어가서 아주 이해가 빨라질 겁니다. 자, 슬라이드를 보면서 제 강의처럼 따라해 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습니까? 네, 한 주차 강의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무슨 얘기했죠? 공유결합 얘기했죠, 공유. 네. 공유결합은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결합입니까? 아니죠.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결합이 뭐였죠? 이온결합이었죠. 공유결합은 서로 모자른 거. 그러니까 결국 서로 모자르다는 얘기 서로 필요하죠. 필요한 전자를 내가 두 개가 필요한데 얘가 두 개가 갖고 있어. 그러면은 아니면 내가 두 개가 필요한데 하나하나씩 갖고 있어. 그러면은 두 개를 갖다 결합하는 거죠. 이와 같이 전자를 같이 쓰는 경우 이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그러고 이 결합은 매우 단단해요. 웬만해서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공유결합, 그 다음이 이온결합, 그 다음이 수소결합의 순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수소결합은 진짜 미약해요. 예. 그런데 얘네들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 시간이 무척 짧기 때문에 많이 단단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보충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탄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탄소는 결합이 4개밖에 안 돼요. 왜? 탄소 첫 번째는 2개의 전자가 돌고 있고 바깥에는 몇 개의 전자? 4개의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그죠? 탄소는 몇 번이에요? 6번이에요. 6번이라는 얘기는 전자가 6개란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2개 빼고서 4개만 바깥에서 돌고 있으니까 몇 개가 더 필요해요? 하나, 둘, 셋, 4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4개를 무슨 결합? 공유결합을 통해서 결합하니까 결합이 4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탄소는 탄소는 팔이 4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재밌는 얘기인데 결국 이 얘기는 공유결합을 4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공유결합은 안정할까요? 공유결합 화합물이 안전할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일단은 만족하니까 안정해. 그렇지만 공유결합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전자들이 남아돌아. 이것이 바로 극성 분자가 만들어지는 원리예요. 자, 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공유 전자쌍이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있단 말이죠. 공유 전자쌍은 다른 원소와 공유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단단하게 결합에 참여하고 있지만 나머지 애들은 뭐 있어? 놀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놀고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불안하지, 사실은. 그 물질이 바로 이제 물이 대표적이에요. CO2가 아니라 H2O에서 O 하나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전자가 몰려져 있기 때문에 전자는 마이너스에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야. 한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얘도 마치 마이너스 같이 보이고 한쪽은 마치 플러스 같이 보이기 때문에 플러스 같이 보이는 놈들하고 마이너스 같이 보이는 얘들끼리 서로 간에 잠시 붙었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 분자죠. 물 분자. 이 다음 시간에는 이 물 분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과제 또 있어요. 그래서 미션지를 과제에다가 올렸으니까 미션지를 보시고 작성을 하세요. 작성을 하시는데 수기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페이퍼 한두 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좀만 생각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실 때 이렇게 눕혀서 보내주시면 제가 글자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세워서 글자가 웬만하면 또렷하게 보이게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서로 간에 진짜 공유 결합하는 것처럼 공유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그다지 많은 양도 아닌데 이것을 갖다가 남의 것도 베낄 생각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서 써주시길 바라겠어요. 다음 주에 무엇을 할 것이냐? 다음 주에서는 물 할 거예요. 물. 수분. 과연 수분은 식품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단원 중에 하나예요. 꼭 시험 문제에 한 번씩 나와요. 연년사 시험 문제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분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좀 다르게 식품에서는 쓰이고 있습니다. 개념이 좀 달라요. 다음 주에 또 열심히 해주셔서 좋은 그런 강의가 될 수 있게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